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아파트값 부동산은 그 식혜 같다고 그랬습니다. 식혜 속에 보면 밥풀이 있잖아요. 그 밥풀을 흔들면은 안 가라앉고 쭉 뜹니다, 식혜가. 근데 식혜를 먹을 때 그냥 마시면 재미없거든요. 그럼 식혜를 흔들어서 밥알이 떴을 때 마셔야 원래 식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의 정책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안 팔고 가만히 가 있습니다. 오늘부로 지금 서울에 6만 가구가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판교 신도시가 3만 가구예요. 2만 8천 몇 가구죠. 3만 가구대라는 게 최근에 판교 신도시 두 개만한 그런 도시의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거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올라간다고요. 근데 흔들면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값이 떨어지죠. 물건이 안 나오니까 값이 자꾸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니면 어떤 없던 세금을 만든다고 하면 그 보유세죠, 쉽게 그런 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놓는다고요.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력하게 할 거라는 예감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돈을 쉽게 벌어서 쉽게 쓰는 분들 때문에 이 경제 논리에서 보면은 불공평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값은 식혜와 같다. 흔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실수요자도 갑자기 흔들리거든요. 일단 그래도 흔들어 놔야 시장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 흔들어 놓는다는 의미는 꼭 살 사람만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임대 아파트로 가라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더 좋은 돈을 모았다가 3기 신도시로 가시면 좋죠.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가장 거품이 없는 그런 어떤 그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위치가 제2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있거든요. 또 제1 외곽순환도로하고도 가깝고 또 서울 접근성이 좋고 계속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 거지만 신도시라는 것은 커다란 개울 같은 또 분당 같은 그런 중간에 개울이 붙어 있어야 도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숙도시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는 진짜 그 왕숙천 자체가 저기 포천에서부터 남양주를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상류이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좋은 도시죠. 그래서 부천하고 일산 쪽하고 세 군데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원가는 보상비가 평균 한 2, 3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값 보상률이 예전에 판교 신도시 만들 때가 평균 300이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평균 보상비가 300이에요. 그렇다면은 판교 신도시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세월이 지났어도 그 비슷한 보상비로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거품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저 같으면 서울집을 팔고 3기 신도시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 노후 대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또 와장창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뭐 정책적으로 쥐어짜고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묶어놓고 열어주고 다 하는 거지만 이번에 매물이 6만 가구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신도시를 급조해서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식혜처럼 흔들어 놓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한 3, 4개월 안에 아파트가 다시 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라앉는 거죠. 그럼 한동안 오래 갈 거예요.
정책적으로 흔들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예전에는 자꾸만 이렇게 보완책을 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이거 발표했지만 신도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있는 아파트를 끄집어내서 꼭 가져갈 사람한테만 전달시켜주는 것도 부동산 정책이죠.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 정부가 잘한다고 봐요. 이대로 가다가는 수익은 골고루 나눠 갖게 되고 가성비 있는 집으로 선택할 사람들은 제3기 신도시에서 지어질 때까지 3, 4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집이 없는 분들은 기존의 구도시에 뭐 들어가서 비싸게 사느니 차라리 서울 포기하고 서울 근교에 있는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한번 통장을 아껴서 써보시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도 새로 짓는 집이 좋아요. 이미 연식이 10년, 20년 되면 아무리 고쳐봐도 그 자동차 같아요. 아무리 고쳐도 똥차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신도시에 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리하고 신도시에 가서 임대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거품이 없는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꾸 임대 아파트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앞으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좋은 아파트에 사는 모습, 그런 거 우리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아파트 평수 가지고 위치 가지고 벼슬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벼슬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학연, 지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원래 내 모습,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임대 아파트든 면적이 크든 작든 공평해지는 거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뭐 사돈도 보는데 임대 아파트 가야 되고 내 친구들 뭐 쪽팔려서 창피해서 임대 아파트 하는 게 부담스럽고 뭐 창피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보세요. 중국에서는 벤츠를 발로 찬대요. 저 깡통 같은 차라고 중국에서는. 그리고 독일에서 뭐 복스바겐이니 뭐 지금 현재 벤츠니 BMW니 회사가 다 적자래요, 적자. 그러니까 임명세가 없어진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집, 옷 이런 거 유명세 싹 없어졌어요. 제가 이거 넥타이 안 매고 이 잠바 왜 입고 방송하는지 아세요?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편안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편안한. 그러니까 굳이 뭐 그냥 누구 한 사람만 부자가 되고 이런 건 되게 힘들어요. 아니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그 많은 주인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부자가 돼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흥청망청이죠. 집값에 원가가 있는 건데 너무 비싸게 집을 그 값을 올려서 그 중간에 마진을 수입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사는 시대는 저는 반대예요. 그리고 요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지난 30년 중에서 올해부터 한 5, 6개월 이 기간이 부동산을 재편해서 정리하는 그 식혜처럼 흔들어서 제대로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특히 아파트 시장은 식혜와 같다. 흔들면 반드시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흔들어서 가라앉고 나면 한동안 오래 간다. 어떻게 간다? 원가 정도 선에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겠지만 은행 금리 정도에서 머물겠죠. 은행 금리 정도에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수익을 높이 올리는 특히 그 경매 받아갖고 몇십 채씩 가지고 있고 뭐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불공평해지니까 결국 값이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는 다시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찾기 힘든 그런 상태가 오래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살 한번 알아야 나중에 조용해지는 거죠. 저는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고, 집값이 너무 급속도로 올랐던 거에 대해서 지금은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도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될 거라는 거죠. 길게 보면 올해 안에 전부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흔들기 식혜 문화는 아파트 시장에 정확하게 적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